혹시 여성이 결혼할 남편을 찾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할 뿐 아니라 남자친구를 다른 여성과 나눠 써야만 하는 곳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것도 단순히 드라마나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마을 말입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남성이 배우자를 찾기 어려워 애를 태우지만 이곳은 상황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남성이 희귀 자원이자 귀한 보물처럼 쫓기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마을의 여성들은 단 한 명의 연인을 갖기 위해서라면 끈질기고 영리한 전략은 물론 복잡한 관계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비한 마을은 어디일까요? 아마 그 답은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18번에서 그 비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8번. 9년 동안 단 한 명의 남자아이도 태어나지 않은 폴란드의 마을. 무려 9년 넘게 단 한 명의 남자아이도 태어나지 않은 마을이 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폴란드의 미에이스체 오드잔스키라는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체코 국경 근처에 위치한 인구 수백 명 규모의 이 마을은 이 기이한 현상 덕분에 전 세계 과학자와 언론 그리고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이상한 상황을 만든 걸까요?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마을에서 태어난 아기 300명 이상이 전부 여자아이였습니다. 단 한 명의 남자아이도 없었던 것이죠. 이런 일은 마을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고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주민들의 유전 정보부터 환경적 요인까지 샅샅이 조사했지만 명확한 원인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증거도 찾지 못하자 사람들은 이것을 역사상 가장 기이한 우연 중 하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에게 이 현상은 단순한 과학적 미스터리가 아니라 일종의 재미있는 저주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마을 이름을 여성의 왕국으로 바꿔야 한다는 농담이 돌 정도죠. 하지만 웃음 뒤에는 은근한 걱정이 숨어 있습니다. 남자가 없으면 전통적으로 남성이 맡아왔던 힘든 일을 누가 하느냐는 현실적인 문제 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마을의 자원봉사 소방대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작지만 강인한 여성들이 불이 나면 망설임 없이 현장으로 달려가 화재를 진압하거나 위험한 구조 활동을 펼칩니다. 이는 남성이 적은 상황에서도 여성들이 얼마나 강인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남성 부족은 점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자가 귀하다 보니 여성들 사이에서는 남편을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한 주민은 농담 섞인 목소리로 여기서 남자는 희귀 자원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사랑을 찾아 마을을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언젠가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며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 여성들은 놀라운 회복력과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남성이 맡았던 일을 직접 해내며 여성이 모이면 마을이 충분히 살아남고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들은 특이한 저주를 마을의 자부심으로 삼으면서도 남성 수가 계속 줄어드는 현실에 대한 우려를 떨치진 못합니다. 그래도 이들은 낙관과 유머를 잃지 않고 평범하지 않은 상황을 오히려 일상의 흥미로운 일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마을을 직접 방문해 아직 풀리지 않은 이 미스터리를 조사해보고 싶으신가요? 만약 이 이야기가 궁금증을 자극했다면 전 세계의 또 다른 독특한 문화와 현상도 살펴보시죠. 예를 들어 티베트에서는 여성이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기묘한 도전에 나서야 한다는 풍습이 있습니다. 17번. 결혼을 위해 20명의 낯선 남자와 잠자리를 해야 하는 풍습. 전 세계 대부분의 문화에서 여성의 첫 경험은 매우 소중하게 여겨지지만 티베트의 한 마을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이곳 여성들은 결혼 자격을 얻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묘한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20명의 남성과 잠자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지의 전통적인 믿음에 따르면 여성은 결혼 전에 충분한 친밀한 경험을 쌓아야 건강과 매력을 유지하고 결혼 후 남편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히려 순결은 불운을 부르는 불길한 징조로 간주되어 남편의 가문에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20명이라는 숫자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이를 여성이 강인함과 성숙함을 증명하는 황금 기준이라 부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성은 결혼 생활에서 마주할 어려움을 견디는 힘과 자신감을 기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험을 통과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을 인구가 적다 보니 남성들은 대부분 일찍 결혼하거나 이 풍습에 참여하기를 꺼립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종종 마을 밖으로 나가 낯선 남성을 찾아야만 합니다. 시험을 통과하려면 여성은 낯선 남자에게 직접 다가가
하룻밤을 함께 보내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번 팔찌, 손수건, 단추 같은 기념품을 받아 증거로 삼습니다. 이렇게 20개의 기념품을 모아야 결혼 준비가 끝났다고 인정받는 것이죠. 그러나 남성은 희귀자원이라 경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서 남자친구를 찾는 것이 금보다 더 어렵다고 농담할 정도입니다. 또한 시간의 압박도 큽니다. 정해진 나이가 되기 전까지 시험을 끝내지 못하면 결혼 부적격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때문에 젊은 여성들은 지치고 불편하더라도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이 전통을 따라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풍습에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전 세계의 문화가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임은 분명합니다. 이는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전통적 가치와 현대 사회가 맞부딪힐 때 사람들이 어떤 선택과 적응을 하는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충분히 이상하게 들린다면 계속해서 세계 곳곳에 또 다른 기묘한 문화 속 비밀을 살펴보세요.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6번. 죽은 자를 나무 아래 가두는 기이한 마을. 죽은 사람을 묻거나 화장하지 않고 대신 대나무 우리 속에 넣어 신성한 나무 아래 두는 마을이 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마치 공포 영화 속 장면 같지만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트루냥 마을에서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실제 전통입니다. 트루냥의 장례 의식은 세계 그 어느 곳과도 다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시신을 묻지도 화장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시신을 흰 천으로 감싸 바데라 불리는 대나무 우리 안에 넣고 수천 년 된 거대한 타루메냥 나무 아래에 둡니다. 발리어로 타루메냥은 향기로운 나무라는 뜻인데 바로 이 나무가 이 전통의 핵심입니다. 놀랍게도 부패한 시신이 여러 구나 있음에도 이곳에서는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그 비밀은 타루메냥 나무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가 천연 탈취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믿으며 이 향이 죽음의 냄새를 가려줄 뿐 아니라 고인의 영혼이 정화되어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여깁니다. 트루냥의 장례는 시신을 완전히 자연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신은 서서히 부패해 뼈와 두개골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마을 사람들은 남은 뼈를 수거해 1100년이 넘은 사원의 특별한 공간에 정성스럽게 보관합니다. 두개골들은 줄지어 놓여 마을 의식의 일부가 되며 이는 산자와 죽은 자가 이어져 있다는 상징이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의식을 올바르게 치르면 고인의 영혼이 편안히 안식하고 마을이 저승세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독특하고 기묘한 문화를 탐험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트루냥은 반드시 가봐야 할 명소입니다. 하지만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대나무, 우립, 고목, 하얀 두개골들이 어우러진 그곳에 서게 되면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신비롭고 신성한 세계로 발을 들일 용기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존중과 호기심을 가지고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트루냥은 단순한 마을이 아니라 세상 어디에도 없는 장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특별한 관문이니까요. 15번. 아름다운 여성들로 가득한 마을. 세상 어딘가의 대부분의 주민이 아름다운 미혼 여성들이고 이들이 사랑을 간절히 찾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동화가 아니라 브라질의 노이바 두 코르데이루라는 마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마을은 19세기 말 간통 혐의로 교회에서 추방당한 마리아 세뇨리냐 드 리마라는 여성이 세웠습니다. 그녀는 오직 여성만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기로 결심했고 작은 시작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경제부터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여성들이 주도하는 독립적인 마을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이 마을에는 약 600명이 살고 있으며 대부분이 여성이고 그중 많은 이들이 미혼입니다. 이 여성들은 빼어난 미모뿐만 아니라 독립성과 강인함으로도 유명합니다. 오렌지, 바나나, 꽃 등을 재배하는 농사를 짓고 마을의 모든 일을 남성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사랑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노이바 두 코르데이루의 여성들은 외부 남성과 만나고 싶어 하지만 단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남성이 이들의 독립적인 생활 방식과 평등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을에서 남성의 부족은 오래된 문제입니다. 남성이 마을에 살더라도 대부분 대도시로 일을 하러 가 주말에만 돌아오고 이는 여성들이 외부 남성을 만나고자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몇몇은 외부에 공개적으로 초청을 보내기도 했지만 여성 중심의 생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노이바 두 코르데이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여성들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 마을이 지닌 문화적 가치입니다. 모든 의사 결정이 평등과 상호 존중에 기반한 자치 공동체이며 과거 남성 중심 사회 속에서도 여성들이 보여준 강인함과 적응력을 증명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만약 독특하면서도 로맨틱한 경험을 원한다면 노이바 두 코르데이루는 꼭 가봐야 할 곳입니다. 이곳에서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 젖어들고 독립적인 여성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평생의 사랑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을 방문해 사랑에 도전해보고 싶으신가요? 만약 이 이야기가 충분히 흥미롭지 않다면 이번에는 결혼을 위해 신부가 도로 포장용 벽돌을 기부해야 하는 베트남의 한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14번 베트남의 순결마을. 결혼을 하려면 신부가 마을에 벽돌 200장을 기부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다소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는 하노이 미드현 다이웅에 위치한 찐띠엣 마을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풍습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찐띠엣 마을은 저지대에 위치해 있었고 비가 오는 우기에는 길이 진흙투성이가 되어 이동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잘라낸 대나무와 나무 판자를 묶어 길을 깔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길은 다시 진흙으로 덮였습니다. 젊은이들이 흙을 메워 보수했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에 마을 어른들은 모두가 길 포장에 벽돌을 기부하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러나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어느 마을 회의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먼 곳 사람과 결혼하는 여성은 혼례 음식 비용으로 구리 접시 2쟁반을 내고 가까운 곳 사람과 결혼하는 여성은 길 포장을 위해 벽돌 200장을 기부해야 한다. 이 제안은 마을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 점차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부터 결혼 전 신부는 벽돌 기부 의식을 치러야 했으며 이는 마을의 전통을 지키고 기반 시설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만약 신부 집안이 벽돌을 다 마련하지 못하면 신랑 집안이 이를 도와야 했습니다. 정해진 벽돌을 모두 모아야만 결혼식이 열릴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소 엄격한 규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한 풍습입니다. 마을 이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전통은 강제 규칙이 아니라 마을을 위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며 모두가 서로 돕는 방법입니다. 더욱이 이 풍습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벽돌 기부는 단순히 물질적 기여가 아니라 신부가 고향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상징입니다. 결혼 후 고향을 떠나더라도 자신을 키워준 마을에 흔적을 남기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벽돌은 단지 길을 포장하는 재료가 아니라 신부가 떠나기 전 남기는 행복한 발걸음의 상징이 됩니다. 13번 미혼 남성들의 마을 띠엠푸억. 봉더우 마을에는 약 150명이 살고 있지만 특이하게도 이곳 남성 대부분은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결혼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부 사람들은 가장 큰 원인을 경제적 어려움에서 찾습니다. 농촌 소규모 지역인 이곳은 주로 농업과 전통적인 땅콩 기름 제조업에 의존해 왔지만 이 산업들은 예전만큼 번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에서 아내와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마을이 역류하는 강 옆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일부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곳이 저주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 결과 이 마을 남성들의 연애 운이 막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이런 이야기가 퍼질수록 신비롭다는 인상은 커지고 외부 여성들은 봉더우 마을의 소문을 듣고는 선뜻 발길을 돌려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 소문이 진실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핑계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을 남성들이 여전히 미혼인 반면 외부 여성들은 남편감을 찾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뜻밖의 전개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인근 지역 여성들이 봉더우 마을로 남편 사냥을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곳 미혼 남성들은 순박하고 성실해 보이지만 오랫동안 싱글로 지내다 보니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모습이 여성들에게는 오히려 다가가기 쉽고 사랑하기 쉽고 함께 살기 편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인근 마을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마을 남자들은 정말 괜찮아요. 다만 자기 매력을 표현할 줄 몰라서 그렇죠. 저 같은 여자가 너무 굼뜨면 저도 평생 혼자일 수 있어요. 봉더우에서 남편감을 찾기 위한 경쟁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여성들은 아예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거나 축제 때 직접 미혼 남성을 만나러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이 관심을 보여도 마을 남성들이 여전히 미혼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은 문제의 원인이 결국 남성들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웃기면서도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상하게도 이렇게 많은 여성이 남편감을 찾아 나서는데도 공더우 남성들은 여전히 싱글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소극적인 성격에 있습니다. 서른이 훌쩍 넘은 남성들조차 이성을 만나면 얼굴이 빨개져 피하거나 표현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을의 한 어르신은 이렇게 농담하곤 합니다. 이 마을 남자들은 여자만 봐도 얼굴이 벌개지고 도망가요. 그러니 결혼을 못하지요. 게다가 경제적 불안정도 결혼을 가로막는 큰 이유입니다. 한 마을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하고 싶지만 가정을 부양할 만큼의 돈이 있을지 두렵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농사만 짓고 외부와 교류가 거의 없는 고립된 생활을 하다 보니 새로운 인연을 만들 기회가 더욱 적습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이어지며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싱글 상황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12번 중국 둔관의 남자 부족 마을. 중국처럼 남성 인구가 여성보다 많은 나라에서 여성이 남자친구를 찾기 위해 경쟁을 벌여야 하는 도시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광둥성 둔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둔관은 아이폰, 아이패드 등 전자제품 생산으로 유명한 산업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일반적인 중국의 성비 불균형과는 반대로 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특이한 지역입니다. 중국 전역의 일반적인 추세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한 자녀 정책의 영향으로 많은 가정이 아들을 선호했고 그 결과 전국적으로 심각한 성비 불균형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둔관만큼은 예외입니다. 이곳은 여성 인구가 훨씬 많아 남자친구를 찾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 도시입니다. 그 이유는 이 도시의 경제 구조와 노동 환경에 있습니다. 둔관은 전자제품 생산의 중심지이며 특히 공장에서 여성 노동자를 선호합니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꼼꼼하고 성실하며 효율적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많은 여성들이 둔관으로 일자리를 찾아 몰려들었고 반대로 남성들에게는 비슷한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 성비 불균형은 독특한 사회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둔관의 남성들은 오히려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자친구를 찾기 위해 애쓸 필요 없이 한 번에 여러 여성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일부 남성들은 심지어 안정적인 직장이 없어도 두세 명의 여자친구를 동시에 사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몇몇은 이런 상황을 대놓고 즐긴다고 말합니다. 여성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이 자신을 그 어느 때보다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해준다는 것이죠. 한 현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둔관에서는 남자가 여자친구를 찾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타나기만 하면 여자가 좋아하죠. 이 말은 남성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여성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원하는 짝을 찾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성들에게 둔관은 노력하지 않아도 여성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천국 같은 곳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에게는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사회적 압박과 더불어 스스로에게 거는 기대치까지 높아져 결혼과 연애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특이한 성비 불균형은 둔관을 흥미로운 사회 현상의 사례로 만들고 있지만 동시에 복잡한 문제를 안겨줍니다. 이 불균형이 앞으로 해소될지 아니면 둔관이 계속해서 여성이 남자를 쫓아다녀야 하는 도시로 남을지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둔관은 현대 사회의 성 역할과 연애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11번 모기를 잡아 쌀로 바꾸는 필리핀의 마을. 필리핀 바탄주 알리온 마을에서는 모기와 댕기열 확산을 막기 위해 아주 특별한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바로 모기를 잡으면 쌀로 보상해주는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은 마을의 모기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모기는 댕기열 발병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죽은 모기 200마리를 가져오면 쌀 1kg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공중보건 향상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마을의 가난한 가정에게 무료 식량을 제공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캠페인은 예상치 못한 우려를 낳았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쌀을 더 받기 위해 모기를 길러서 잡아오는 방법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이는 캠페인의 본래 취지를 해치는 행동이었죠. 하지만 지방 당국은 곧바로 대책을 마련해 제출되는 모기 수와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며 이러한 남용을 막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독특한 발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슷한 제도가 다른 지역에서도 전염병 예방과 지역 사회 지원을 위해 도입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를 브라질로 데려가 보겠습니다. 이곳에는 세계 어느 곳보다 쌍둥이가 많이 태어나는 특이한 마을이 있습니다. 10번 브라질의 쌍둥이 마을. 브라질의 작은 마을 칸지두 고도이에서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쌍둥이 출생률이 전국 평균의 무려 10배나 높다는 사실입니다. 인구가 약 7천 명에 불과한 이 마을은 이 드문 현상 덕분에 오래전부터 과학자들과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전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칸지두 고도이 주민의 대부분이 독일계 이민자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전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지역의 물이나 식당 같은 환경적 요인도 쌍둥이 출생률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가설도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오히려 과학자들의 호기심만 더욱 자극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칸지두 고도이 주민들은 이 현상을 단순히 받아들이는데 그치지 않고 마을의 문화적 특징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매년 쌍둥이 축제를 열어 모든 연령대의 쌍둥이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축제에서는 쌍둥이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다녀 누가 누구인지 헷갈릴 만큼 독특하고 재밌는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칸지두 고도이의 높은 쌍둥이 출생률이 과연 자연이 준 선물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요? 진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이 마을은 누구든 한 번쯤 방문하면 놀라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안겨주는 독특한 여행지가 되고 있습니다. 9번 기억을 잃은 사람들의 마을 네덜란드. 상상해보세요. 마을 주민 모두가 알츠하이머나 기억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곳이 있다면 어떨까요? 마치 소설 속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네덜란드의 호에베이크 마을은 이를 현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억 상실의 마을이라 불리는 이곳은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마을은 일반적인 작은 도시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슈퍼마켓, 커피숍, 식당, 공원까지 모두 갖추어져 있죠. 하지만 이곳의 특별함은 모든 활동이 의료진의 세심한 관리 아래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다만 주민들이 감시받고 있다는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아주 은밀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의료진은 친근한 이웃처럼 행동하며 필요한 순간에만 도움을 주고 주민들이 불편함이나 통제를 느끼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산책, 장보기, 식당에서 식사하기 등 일상적인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됩니다. 이는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율성과 독립심을 유지하게 해주며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비록 그들이 주변 환경이 특별히 설계되고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가능한 한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호에베이크는 단순한 의료 대책이 아니라 환자들에게 존엄과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인도적인 모델입니다. 이 마을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따뜻하고 의미 있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번 잠에 빠진 마을 카자흐스탄. 혹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매일 갑자기 깊은 잠에 빠져드는 병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카자흐스탄의 칼라치 마을에서는 이런 기이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수면 증후군이라 불리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2013년부터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이 이상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고도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어 몇 시간에서 길게는 며칠 동안 깨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피로감이 심하고 두통이 있으며 때때로 일시적인 기억 상실까지 겪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질병이 나이나 성별을 가리지 않고 노인, 아이, 성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이 증후군의 원인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소련 시절 버려진 우라늄 광산에서 새어나오는 유독 가스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아직 확실하게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의 이주를 추진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곳이 평생 살아온 고향이고 소중한 추억이 깃든 곳이라며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기이한 마을을 직접 찾아가 미스터리를 밝혀낼 용기가 있으신가요? 만약 칼라치가 충분히 이상하다고 생각된다면 이번에는 사람 대신 인형이 가득한 일본의 독특한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7번 인형마을 일본 나고로. 한때 가족과 농촌의 활기로 가득했던 일본의 작은 마을 나고로.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젊은이들은 더 큰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고 남은 어르신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단 몇 가구만이 거주하며 마을은 고요하고 쓸쓸한 분위기에 잠겨 있습니다. 이 텅 빈 마을을 지키고 있던 현지 예술가 아야노 스키미 씨는 특별한 발상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한때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을 형상화한 인형 350여 개를 직접 만들어 마을 곳곳에 배치한 것입니다. 천과 솜으로 만든 인형에는 손수 그린 얼굴이 담겨 있어 마치 떠나간 사람들의 혼과 추억이 스며 있는 듯합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 공원 벤치, 폐교 교실, 오래된 집 앞 등 마을 구석구석에 인형들을 세워 두었습니다. 각각의 인형은 단순한 예술품이 아니라 이 마을을 이루었던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를 전하는 매개체입니다. 아야노 씨에게 이 작업은 사라져가는 과거를 기록하고 한때 생동감 넘쳤던 마을에 다시 숨결을 불어넣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 나고로는 전 세계에서 호기심 많은 여행자들이 찾아오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현대 사회에서 소멸해가는 작은 공동체의 모습을 담은 감동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작품으로 느끼고, 또 어떤 이들은 사람 없는 마을을 가득 메운 인형들의 모습에서 기묘하고 섬뜩한 기운을 느끼기도 합니다. 느끼는 바가 어떻든 나고로는 한 예술가가 기억을 지키기 위해 기울인 창의성과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마을의 사연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그리움과 과거를 붙잡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나고로를 보고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느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특별한 주민들에게서 기묘함을 느끼시겠습니까? 6번 지옥마을, 미국 미시간주. 헨리라는 이름이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 붙여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독특한 이름이야말로 미국 미시간주의 작은 마을이 지닌 매력입니다. 디트로이트에서 약 96km 떨어진 이 마을은 주민이 70명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름만 들으면 으스스할 것 같지만 마을 분위기는 유머와 재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민들은 헬이라는 이름을 10분 활용해 헬 등록 사무소, 헬 게이트 카페와 같은 독특한 관광 명소와 공포 테마의 즐길 거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행사 중 하나는 세상의 종말의 날로 전 세계에서 모인 방문객들이 각종 게임을 즐기며 가장 재미있게 지옥스러운 분위기를 체험합니다. 심지어 한겨울 추운 날씨에는 헬이 얼어붙었다는 인증서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헬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일부 사람들은 19세기 독일 이민자들이 이 지역에 도착했을 때 무심코 헬이라고 불렀는데 이 표현이 영어권에서 그대로 굳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후 이 이름은 마을의 상징이 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5번 죽은 자들의 도시, 미국 캘리포니아 콜마.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이가 훨씬 더 많은 곳을 상상해보세요.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작은 마을 콜마가 그런 곳입니다. 죽은 자들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진 이곳은 약 1,500명의 주민과 무려 150만 기가 넘는 무덤이 공존하는 삶과 죽음이 독특하게 어우러진 마을입니다. 콜마의 역사는 19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근 샌프란시스코가 주거지와 기반 시설 확장을 위해 묘지를 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많은 무덤이 콜마로 옮겨졌습니다. 이로 인해 콜마는 거대한 공동묘지 지구로 변모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가톨릭, 유대교, 중국인 공동묘지부터 반려동물 묘지까지 무려 5~6곳 이상의 묘지가 있습니다. 비록 죽은 자들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콜마는 음침하거나 무서운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온하고 경건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현지인들은 종종 이렇게 농담하곤 합니다. 이곳에 사는 걸 좋아해요. 이웃들이 아주 조용하거든요. 콜마는 서부 개척 시대의 전설 와이어트 어프와 리바이 진스 창립자 리바이 스트라우스 등 유명 인물들의 영면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콜마 같은 곳이 으스스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라고 느끼시나요? 다음으로 중국에 있는 난쟁이 왕국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4번 난쟁이 왕국, 중국. 모든 주민이 난쟁이인 곳이 실제로 존재할까요? 이것은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중국 윈난성에 위치한 난쟁이 왕국이라는 테마파크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곳은 난쟁이증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서 겪는 차별과 편견 없이 살고 일할 수 있도록 특별히 조성된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관광객들에게 독특한 공연을 선보이며 요정이나 전사, 왕과 여왕 같은 동화 속 캐릭터로 변신해 무대에 오릅니다. 하지만 난쟁이 왕국을 둘러싼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는 이곳이 마치 인간 동물원처럼 난쟁이들의 삶과 고충을
관광객의 볼거리로 소비한다고 비판합니다. 반면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곳이 차별 없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생계 수단을 마련해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관광 사업 외에도 이곳 주민들은 인간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키는 작지만 충분히 의미 있고 자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난쟁이 왕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난쟁이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착취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음은 태국으로 가서 목을 길게 늘리기 위해 목걸이를 착용하는 여성들이 사는 마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3번 태국 카얀족 마을. 진목 부족으로도 알려진 카얀족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목에 황동으로 만든 고리를 착용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걸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거워지고 길어지며 여성들의 목이 실제보다 더 길어 보이게 만듭니다. 카얀족에게 긴 목은 아름다움, 고귀함, 그리고 충성심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 전통은 단순히 문화적 아름다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지키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얀족의 고향인 미얀마에서 내전이 일어났을 때 많은 카얀족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 태국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목걸이 전통을 이어가며 이를 관광 명소로 발전시켜 공동체의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카얀 마을을 둘러싸고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러한 문화 전통을 관광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 본래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카얀족에게 이것은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고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자 정체성을 이어가는 길입니다. 2번 미국 뉴멕시코주의 어스십 주택. 혹시 전적으로 재활용 쓰레기로 지어진 집,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며 완전히 친환경적인 주택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개발된 어스십 주택의 개념입니다. 어스십은 1970년대 건축가 마이클 레이놀즈가 설계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주택 모델입니다. 이 집들은 폐타이어, 유리병, 알루미늄 캔, 다져진 흙 등 재활용 자재로 지어지며 자연 단열 시스템과 패시브 솔라 설계 덕분에 에어컨이나 난방기 없이도 연중 쾌적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빗물 수집 장치, 폐수 처리 및 재활용 시스템을 통해 물을 자급하고 정의는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에서 얻습니다. 식량은 수경 재배 정원을 통해 집 안이나 마당에서 직접 재배합니다. 어스십은 단순한 주거 형태가 아니라 환경 보호에 대한 하나의 선언입니다.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작은 행성이라고 부르며 공공전력이나 수도망에 의존하지 않고 완전히 자급자족하는 삶을 실현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지속 가능한 집에서 살아보고 싶으신가요? 어스십은 미래를 위한 하나의 해법이자 우리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1번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불타는 마을 센트레일리아. 땅속이 무려 반세기 넘게 계속 타고 있는 마을에서 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작은 마을 센트레일리아의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장소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인간이 자연에 남긴 장기적인 영향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1962년 마을의 쓰레기 매립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불씨가 우연히 지하 석탄 광맥으로 번지면서 광대한 석탄층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은 지금까지도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불을 끄기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고 그 결과 센트레일리아는 서서히 유령 마을로 변해갔습니다. 지하 화재는 유독가스 폭발을 일으키고 땅을 갈라 위험한 싱크홀을 만들며 독성 연기를 끊임없이 내뿜었습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부분의 주민들을 강제로 대피시키고 많은 가옥을 철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위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떠나기를 거부한 몇몇 주민들이 여전히 그곳에 남았습니다. 오늘날 센트레일리아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살고 있으며 마을의 나머지 지역은 폐허로 변해 갈라진 도로와 연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현재도 센트레일리아 지하의 불길은 계속 타오르고 있으며 앞으로 수백 년 동안 꺼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기묘한 마을을 직접 찾아가 그 잔해를 목격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이제 우리는 남성 부족으로 인해 여성이 남편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기이한 마을부터 인간의 창의성과 자연의 가혹함이 맞물린 장소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히 특이한 현상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곱씹어 볼 만한 여러 문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